그냥 소그룹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네트워크 파워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소그룹을, 그러니까 그 소그룹이 어떤 소그룹이냐, 교회 밖에 있는 소그룹이냐,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이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이라고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접근할 때 소그룹 차원에서 타려면 그 리더들이나, 그러니까 뭐 아니면 교회 중진들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교회 목사님들의 어떤 일종의 입김이나 결정권, 이제 결정 과정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그런 필요해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도입이나 저희 마케팅이나 세일즈가 굉장히 쉽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족으로 오면 그 결정권자는 결국 그 가족 구성원의 한 명이 될 거고, 그 가족 구성원의 한 명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존의 큐티 앱들은 내가 훈련받고 신앙에 어느 정도 성숙도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 큐티 앱까지 다운받고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단위로 접근하게 된다면 마지못해 끌려오는 이제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뭐 부모님이나 뭐 이런 군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사용자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한 사람, 가족 구성 중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설득이 되면 그 가족 구성원이 뭐 마지못해 이 서비스를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서로 따로 지역에 뭐 교회도 사실 소그룹으로 가면 교회라는 장벽, 지역적 장벽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가족이라고 따지면 서울에 부모님이 살고 있고 부산에 자녀들이 살고 있어도 이 플랫폼에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그게 이제 떨어져 살고 가까이 살고의 이제 지역적 장벽도 좀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족이라는 게 또한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아주 강력한 네트워크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원하시면 예를 들어서 조부모님이 뭐 설날에 손자들에게 이거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 한마디 하시면 사실은 자녀들은 마지못해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초기에 저희가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개개인별로 접근했을 때보다 가장 강력한 어떤 네트워크 파워를 좀 발휘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모든 펑션이나 이런 개념 자체는 30대의 부모가 초등학교 3, 4학년 언더에 있는 아이들의 신앙 훈련의 컨셉처럼 느껴지는데, 만약에 3, 40대 아들이 60대, 70대 부모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같은 이것도 가족이고 저것도 가족이지만 그 컨셉에는 내가 볼 때는 이런 이 앱의 기능이나 모든 개념 자체가 어필이 될까 하는 부분에 좀 의문이 있어요. 그 부분에선 모니터링한 네. 일종의 가이드하고 모니터링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전혀 안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모르겠어요. 개인적 그 경험에 의해서 자꾸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이 10대 딱 넘어가면서부터는 내 말을 전혀 안 들어요. 그리고 부모하고 그런 어떤 신앙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별로 하려고 들지를 않고, 밥상머리에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하려 해도 잘 안 되더라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물어봐.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어떤 이제 성장한 자녀들하고의 그런 어떤 유대관계나 커뮤니케이션, 특히나 신앙적 관계, 이런 거가 부모에 의해서 그게 자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그렇게 한다든지 관심을 갖는다든지 관리를 한다라는 느낌이 든다든지 이런 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냥 피어 투 피어로 봐야지, 페어런트와 차일드 관계에 있는 부분은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피어 투 피어에서 차별화된 요소를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가장 강력한 적이 누군가 하면 나는 카톡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기존에 있는 어떤 앱들도 가장 강력한 적은
카톡이에요. 음. NM이 이 경쟁자는 카톡이에요. 카톡은 이미 깔려 있고 카톡으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있고 공짜고 그걸 쓰면서 어떤 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열린 카톡을 해도 되고 닫힌 카톡을 해도 되고 뭐 단톡을 해도 되고 개톡을 해도 되고 이런 굉장히 이러는 거였는데 거기다가 성경을 그냥 그때그때 맞게 휘발성이지만 날리더라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아니면 뭐 조금 더 머리가 있는 사람은 카톡웍스 같은 거 이런 거 쓰면은 그 안에 얼마든지 자료를 축적할 수 있고 다 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레가시의 가장 강력한 적이 누군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나는 카톡보다 강력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갓피플이는 뭐니 다 해도 못 이겨요. 그러려 그러면 그거를 여기에서 결정적인 단점의 하나를 찾아가지고 그게 여기 들어가야만 되는 거지. 그 외에는 많이도 필요 없고 적기도 필요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고 처음 시작할 때 스타트할 때부터 그 점을 발견해서 그걸로 마켓에 간단하게 MVP 예를 들면 뭐 500만 원만 딱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뿌려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네. 그러지 않고 지금 MVP를 거창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3억 6억 들여서 20만 30만 달성했는데 월 6천만 원씩 드는 운영 유지비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막 맥시멈으로 갖다 넣었겠지만 그렇게 컨셉으로 어프로치를 하면은 이건 피파라서 빵 사먹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돼버리기 때문에 시장 분석할 때 각 피플 뭐 이런 애들 보지 마세요. 걔들 적 아니에요. 걔들이 엄청난 성공을 했으면 적이 될 수 있지만 다들 헤매고 있는 애들인데 누구를 모르는 진짜 적이 누구 어디 있는가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얘기를 또 좀 해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생각과 네네.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지만 실제로 첫 번째 그 작업을 하시는 게 시작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그냥- 측면에서 예, 예. 저도 이제 고민하면 이제 카톡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슬랙이 있지만 노션이 있고 슬랙과 네, 노션은 네. 그러니까 나는 이 적이라고 하는 건 이미 레가시로 존재한다니까. 3,500만 4천만이 네. 쓰고 있고 너무 익숙해. 근데 거기에서 기도 강도 다 만들어서 써요. 지금도 쓰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얘를 어떻게 깨부실 거냐를 생각을 못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카톡방은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 간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교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신앙적인 깊이까지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카톡방이 사실 대안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오히려 더 어렵죠.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를 나누는 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어떤 기능까지 탑재할 거냐에 대한 문제긴 하지만 오디오 큐티를 통해서 그냥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정도만 서로 체크할 수 있어도 사실 그 정도의 깊이가 막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죠. 큐티를 제어를 한다는 컨셉 자체가 나는 네. 절대 그거를 원할까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나하고 둘이 큐티 하기로 했어. 애인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비트윈이라고 하는 앱 알아요? 네네. 비트윈 네. 비트윈 앱이라고 하는 게 애인 둘이서 둘이 찍은 사진, 둘이 약속하는 거, 요 모든 과거의 기록을 다 하는데 깨지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폭파하고 나가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를 못 만들어가. 그 대표가 내 친구 아들이었어요. 지금은 소카 대표지만. 네. 근데 비트윈도 컨셉이 굉장히 좋아. 300만까지 모아서 일본까지 진출하고. 그런데도 비즈니스를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어한다는 것 자체를 큐티에서 원할까?
내가 큐티 했는지 안 했는지를 상대방으로부터 간섭을 받는다. 아니면 너 큐티 왜 안 했니 오늘 뭔 일 있어? 이거를 원할까에 대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최 대표님 나보고 오늘 큐티 안 하셨대? 왜 안 했어? 이러는 거면 좋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네. 그거는 뭐 뿌려보면 알아요. 네, 뿌려보고 없애면 되고 뭐. 근데 가장 강력한 적은 누구냐? 내가 전자책 사업을 할 때 어떤 다른 선진 전자책 솔루션과 이게 아니었어요. PDF였어요. 전혀 딴 세계에. 근데 PDF가 책으로 만들 수 있잖아. PDF로. PDF 안에 동영상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인터랙티브도 되고 뭐도 되고 뭐 랜덤 서치도 되고 다 얘기하지만 강력한 적은 PDF. 왜냐면 내 것이야. 거기는 뭐 공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너무 잘 쓰고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제, 가장 강력한 대체제가 나의 가장 강력한 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치명적 단점을 가지고 니치마켓을 우선 파고들어야 돼요. 네. 니치마켓을 파고들어서 그 작은 구멍을 낸 다음에 그걸 넓혀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지 않으면 내가 처음에 씨앗을 뿌렸는데 성경 말씀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아. 일단 강력하게 원하는 뭐가 있어서 옥토에 딱 떨어져 가지고 지가 열매를 맺어서 또 뿌리고 이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얘기하신다고 그 앱을 깔까요? 목사님이 아니 뭐 그래서 바이블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얘기하면 깝니다. 깔긴 까는데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거를 매일매일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유지하는 건 좀 별개의 문제인데 바이블리는 네. 그냥 일반적으로 듣기만 하잖아요. 좀 네, 네. 그렇고 제 목소리로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뭐 그건 수긍을 하는데 이거는 나의 개인 생활이잖아. 그렇죠. 예.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좀 그래서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는 네. 딱 하나만 잡아내자 이거예요. 딱 하나만. 그리고 이 큐티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속성의 니즈를 한 두세 가지만 잡아내자. 나 이거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부분과 나 이걸로 가지고 우리 속으로 피토방을 만들었더니 이거는 좀 해소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없나? 요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그걸로 MVP를 뭐 5천만 원이 됐든 3천만 원이 됐든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 그 개가 뿌리를 내리면 그 이유는 얼마든지 숫자를 크게 잡아도 문제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의견이 아까 뭐 얘기하려는 대안 얘기가 몇 가지 있었잖아요. 얘기를 해봐요. 이 의견에 대해서 나도 처음에 비슷하게 니즈가 있을까? 근데 이게 비슷한 생각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그러면 김유한이라는 친구가 카톡하고 경쟁해서 지금 못했냐 이건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 보면 네. 그 또 다른 앱보다 기능이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100만 명을 해서 100억을 벌었다는 건 나는 안 믿어지거든. 그 정도 기능 가지고 보면 너무 심플한 거야. 네. 근데 그 친구는 며칠 만에 하나 해놓고 반응을 보면서 또 일주일에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거기를 맞춰가는데 결국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타겟이 달라지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단은 그 가족이란 대상으로 하다가 보면 지금 김상배 상무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 문제점을 발견해서 안 맞아. 또 니즈가 없어. 그러면 약간 타겟을 바꿔서 목사님과 성도들 뭐 예를 들어서 은사님과 제자들 뭐 근데 아까 내가 어제 만났던 군능회라는 분은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기가 자기 가게들한테 자기 친척들한테 이걸 알리고 싶은 거야. 근데 알리고 싶으니까 이걸 카톡으로 보내서 알릴 수가 없으니까 카페를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카페에 가족들 다 초대해가지고 들어오니까 매일 큐티하는 걸 올려가지고 자손들이 보든 안 보든 자기는 계속 올리는 거야. 근데 자손들 입장에서도 조상이 계속 올리는 거를 매일 들어오지는 않지만 할아버지가 들어오라는데 자기가 안 들어오고 그냥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인과 배자님 같은 경우를 들어도 자식들이 지금 미국에 가 있고 어디가 있고 다 가 있잖아요. 근데 4대잖아.
그러면은 자손들이 열댓 명이 되거든. 그럼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앱에 해서 우리 가게들이 큐티를 아침마다 같이 하자. 내가 올릴 테니 가족들이 들어와 좀 봤으면 좋겠다. 난 부탁사항이다. 이러면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자기의 거를 갖고 있는 리더가 네. 내가 이걸 좀 전달하겠다라는 시장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주원협 대표가 얘기하는 게 돌아가시는 어머니의 음성으로 자식이 듣는다거나 노인네가 성경을 이제 나중에 큐티하기 싫어하는데 자식이 읽어주는 성경을 가지고 이제 큐티는 하더라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30대 주부가 이제 초등학교 애한테 큐티를 하자는 건 따라올 것 같아. 네. 애는 뭐 엄마가 그럼 인센티브를 주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이제 40대 50대가 중고등학교 애들하고 하는 것도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서 좀 믿음이 좋은 애들은 부모님하고 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든 사람도 타겟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이 가설이 맞는다고 치면 어마어마한 파워가 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게 10대와 30대 뭐 이게 또 60대와 80대를 연결해서 세대를 아우르는 이런 소통을 일으키는 이런 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졸업생과 재학생 뭐 선생님과 제자 간에 하는 거 또 정유정 센터장 같은 경우 보니까 코치가 애들한테 숙제를 주더라고. 하루에 근력 운동 3번 한 거를 갖다가 올려.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했니 안 했니? 그 전화를 다 체크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것도 이런 데 들어오면 이제 성경 큐티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는 거로서 소규모로 하지만 이런 소그룹이라는 게 어떤 상하 관계가 되는데 수평 관계 관계가 되는데 이렇게로 확장되면 되게 세대를 아우르는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가족이 과연 들어와서 부모님과 자식이 이런 소통을 할까 이 방에서 또 카톡으로 해도 되는데 여기 왜 들어올까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추원엽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 네트워크에서 6만 몇 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생명의 삶이라는 게 들어오잖아. 큐티 이런 걸. 그랬을 때 교회 내에서 가정적인 거를 갖다가 지금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 예배를 해서 우리 큐티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주는 것들을 가족들이 잘 이기는 걸 해서 훌륭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한테는 우리가 교회에서 선물 보내드립니다라든가 뭐 이런 이벤트를 한다 치면 약간의 프로모션을 그렇게 걸으면 교회에서도 가정 예배 영역을 자기들이 건드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나도 김상배 상무님하고 동의하는 거는 상당히 일치하는 게 많은데 한편으로 이 가설이 맞는다면은 치면은 임팩트는 또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발상인 거지. 근데 지금 이게 이제 4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 뭐 조직을 갖추고 이런다고 안 치면 현실적인 얘기로 보면은 전정균 이제 부장으로서 들어와서 이걸 기획하면서 하면 추원엽 대표가 자기가 합류해서 기획자로서 같이 합류하면 우리 이제 정유정 이사하고 정우석이 여기 있는 멤버들이 나하고 뭐 김상배 상무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겠지. 그랬을 때 빨리 MVP를 개발해서 추원엽 대표가 갖고 있는 콘텐츠를 일단 집어넣고 뭐 몇 천만 원 선에서도 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반응을 보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그 어른들한테도 보여줘보고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가 자녀들한테 뭐 엄마가 30대 엄마가 초등학생하고 또 50대가 하고 우리 같이 60대가 우리 40대 자녀들하고 이렇게 해서 10가정씩만 채택해서 한번 100가정을 돌려보면 여기에 대한 니즈가 쫙 나올 것 같아. 없다라든가 맞아요.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이게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가장 경량으로 추원엽 대표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최대한 써서 그게 벌써 회원수도 있으니까 그지? 그걸 유입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추원엽 대표의 오디오 바이블을 좀 활용해서 가족 베이스로 한번 해보고 개발비는 뭐 어쨌든 가볍게 한다면은 내가 청창사 했을 때 보면 앱 가볍게 할 때는 몇 백만 원에서 뭐 2, 3천만 원에서도 다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테스팅을 빨리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근데 이 수준까지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또 고민이 생겨요. 이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일반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자료를 만들면 또 만들어 놓고 나서 검토하면 또 거기서의 문제점이 그러면 또 아까 얘기했지
카톡 대비해서 또 어떻느냐라든가 또 주변에 있는 기존에 이제 큐티 앱도 있고 뭐도 있는데 얘들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뭐가 경쟁력이라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마케팅 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케팅을 많이 하는 게 잘 된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요거 만나기 전에 11시 반에 조금 전에 내가 오신 손님하고 얘기했는데 교회라는 데가 뭘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속으로 하려 그러면 목사님이 되게 신경 쓰는 거야. 네. 못하게 해요. 우리 교회도. 뭘 목사 못하게. 소그룹을 내가 만들어서 응. 우리 청년들하고 모여서 소그룹 활동을 한다. 이 자체가 교회에서는 되게 경계해. 맞아요. 목사님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그룹을 한다는 것은 교회를 베이스로 해서 승낙을 받지 않고 하면 이게 이단하고 여기서 만나면 어떡하냐라든가 여기서 소개하는 게 이게 진리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라든가 이런 문제를 교회가 제기하면 경계심을 갖고 보면은 이게 쉬쉬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목사님을 통하려 그러면은 모든 그 컨텐츠와 모든 행위와 모든 것들이 목사님의 그 자기의 그 소스를 통해서 나가야만 안심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자기 컨트롤 밖에 있는 모든 부분은 되게 싫어하세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단은 핑계인 거고 이단은 두 번째 문제예요. 뭐 그것도 그 문제도 있지만 작은 소그룹들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그게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전파가 되지, 경우가 나쁜 게. 되게 많고 선한 영향력은 빨리 퍼지질 않는데 나쁜 영향력은 엄청 빨리 퍼져요. 다른 교회도 우리 교회 소문이 나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목사님을 통한 이런 그 큐티라고 하는 거는 되게 나는 어렵다고 봐요.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분. 가정이라는 네. 거는 그건 교회가 타치 안 하는 것 같아요. 가정은 뭐 미국에 있는 자녀하고 나름대로 영국에 있는 가정하는데 그냥 일반적 사회의 소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면 소그룹인데 가정의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내부에 존재하면 된다라고 나는 그냥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가족이라고 얘기해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전체에서 예를 들면 가족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큐티를 같이 가족끼리 하자는 집은 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가족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범위가 좁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 맨 먼저 씨앗은 누구 뿌려야 되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큐티가 첫 번째고 네. 그 다음에 나의 영성이 풍성해져야 옆에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가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나는 이런 데 아이디어를 많이 드릴 수 있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성을 관리하기 위한 여기 지금 지난번에 근데 시간 되면은 기도할 시간입니다. 뭐 큐티할 시간입니다. 이러는 것처럼 내가 몇 시를 자꾸 깜빡깜빡하거나 바쁜 일상 가운데 놓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알람 기능이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지만 알람을 감성 있게 뭔가 뭐 음악도 나오고 뭐 이러듯이 아니면 뭐 그런 내용으로 어떤 거를 도와주는 카톡은 그런 거를 못 도와주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근데 카톡을 이기려 그러면 카톡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채팅이나 뭐 거기 뭐 주고받고 하는 이 내용은 못 이겨요. 걔를 못 이기지만 정말 큐티와 이걸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 나의 기분이 우울할 때 거기에 주는 하나님 말씀과 내가 죄의식이 있을 때 주는 하나님 말씀과 뭐 이런 것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캐치되고 감성적으로 터치할 수 있는 부분들로 어프로치를 하면서 일단은 나의 필요가 제일 먼저 충족이 되고 나야 옆을 돌아보거든요. 근데 그런 앱이 많잖아 지금. 많은데 어떻게 차별하나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얘기가 니치로 들어가야 하는데 아니 근데 가장 필요한 걸 하게 되면 경쟁자가 많은 거지. 기본은 일단은 채워줘야 돼요. 기본을 채워주고 차별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야 돼. 기본도 안 되는데 차별화 요소만 되면은 아니 그 오디오 바이블 지금 주원엽 대표 거를 갖다가 콘텐츠로 집어넣으면 네. 지금 이 얘기는 되는 거잖아요. 네. 개인의 영성을 가지고 뭐 하는 얘기는 다 있는 거 가지고 넣으면 다 되는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 앱인데
개인의 영성 관리하는 이 기능하고 가족 간에 하는 방을 만들어서 이제 두 가지 기능을 넣으면은 이제 개인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지는 않아요. 기본 기능만 넣어주고 네. 이제 우리는 차별화되는 게 이제 개인의 기본적인 이런 큐티 생활을 갖다가 이제 하는 거를 우리가 표준으로 루틴을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간의 대화를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능들에 들어가서 우리 가족의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하면 이제 가족 큐티 앱인데 그 속에 이제 개인의 영성 관리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지? 그렇죠. 그건 이제 기본이니까. 기본이에요. 큐티의 기본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엣지가 사실은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요런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네. 일단은 이 논의가 사실 한 2개월을 계속 했던 건데 이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기에는 또 다른 타겟을 정해갖고 또 계속 하기는 어려우니 일단은 개인과 가족이라는 것까지 해서 그 뒤에 로드맵이 있었지만 이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보기에 50만 명, 100만 명이 가입돼서 여기서 수익 모델이 났던 게 성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2,000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되게 사용을 잘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기능들이 많이 우리가 발휘가 되면 이게 하나의 기능들이 활동하는 앱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피봇을 해서 또 다른 영역으로 넘길 수 있는 기능으로서만 검증이 돼도 타겟은 또 이 가족이 아닌 거로 갈 수 있는 데서의 이 자산은 그대로 갈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내 생각은 가족이라는 타겟으로 해서 기본적인 기능들을 좀 넣어주고 가족이라는 걸 가지고 타겟으로 해서 가장 저렴한 비용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한 100가정 정도를 테스트로 해서 한다고 보고 그 결과가 시장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기독교 앱에서 시장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피봇이 타겟으로 바뀔 것 같아. 그건 이제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만드는 건데 가족이 아니라 뭐 이런 쪽들이 들어와서 이걸 더 쓰더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가족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이제 가족이라고 했지만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족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큐티하는 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친구.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제가 이렇게 굳이 집어서 얘기한 건 브랜딩하고 마케팅 차원에서의 엣지들을 확실한 이제 포지셔닝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기능 차원에서는 이게 소그룹으로 확장되려면 결국 유니버설한 소그룹 기능이 그냥 탑재가 되는 거죠. 맞아.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친구 사이가 들어와도 이게 막 가족으로 막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친구 사이가 들어와도 가능한데 초반에 어쨌든 빠른 이제 사용자 확보를 위한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내가 그렇게 얘기 된다. 내가 우리 그 교회 모임 중에 교회 소그룹은 아닌데 딸기방이 있어. 딸 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방이 있어. 그 딸과 기집애이기 때문에 딸기방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 성경 말씀과 찬양을 나눠. 근데 이제 우리끼리 말씀을 큐티하자.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가족 같은 사람들이 그 딸기방은 우리가 이제 친형제는 아니지만 친형제보다 더 친한 거지. 친형제는 1년에 두세 번 보는데 이 사람들은 매주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떨어져 지내지만 가족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가족방에 들어와서 우리가 한번 가족의 패밀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큐티를 나눠보자. 이렇게 리더를 정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자기 기본 영성 기능과 친가족 간의 뿐만이 아니라 가족같이 지내는 패밀리의 어떤 소그룹, 지역과 교회와 이게 떨어져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보고 하는데 아까 사람은 추원엽 대표의 자산을 많이 쓰는 게 되게 경쟁력인 것 같아. 그 사람이 AI 오디오라는 게 흥미도 있고 또 그 사람이 강조했던 게 가족 간의 이거거든. 계속 주장해왔던 게 부모님과 자식이 읽어주고 하는 이런 얘기들. 이건 감동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자료가 아까 두 가지로 하자 그랬잖아요. 이 로드맵에 관한 부분들하고 요 가족 패밀리를 조금 더 이제 이렇게 가족만 들어올 수 있는 거네 이런 이미지가 아닌 거로 약간 브랜딩을 해가지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고 비용 측정이
개발은 내주줘야 할 것 같아. 어차피 우리 개발자들이 뭐 개발을 자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있는 것 같아. 김상배 상무 조직에는. 근데 개발할 사람은 따로 둬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스타트업 개념이 들어오면 일반 앱 개발 회사하고는 약간 다를 것 같아. 예,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뭐 프리랜서가 너 혼자 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빠르지, 그죠? 맞아요. 회사를 주면 또 되게 느려요. 회사가 더 빠를 수는 있을 수도 있죠. 이제 인력이 풀이 존재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면 복잡한 기능인 거지. 아까 김유한이라는 대표가 자기가 이틀 동안 만들었다고 해볼 보여줬잖아요. 네네. 근데 회사가 하면 설계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제 고민은 지금 일종의 바이블리 갖고 있는 컨텐츠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다시 이제 껍데기를 바꾼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해야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선에서는 이제 아까 이제 요 예산을 내서 네. 처음에는 이제 그 바이블리에서 다 갖고 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량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최초게 뭐냐 이래가지고 해야 할 것 같아. 그것도. 네. 그래서 이런 스파이럴 모델로 그냥 써서 네. 작게 하고 또 반응이 좋으면 또 넓히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를 해서 기능에 대한 오히려 로드맵을 쓰는데 가족이라는 단어를 너무 내세우면은 가족만 쓰는 건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거든. 그러니까 뭐 가족 같은 사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굉장히 친밀한 사이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정도만 받아들이게끔 만들어 줘야지. 가족 큐티 앱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 네네. 가족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성적으로 터치를 하는 거니까 이제 가족은 이 신앙과 모든 어떤 인간사에 가장 가까운 사이니까 그냥 가족 같은 사이의 큐티방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좋네. 그런 좋습니다. 게 그죠? 그거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친밀한 소그룹과 가족같이 가족들이- 지내는 사람들의 네. 어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온갖 게 다 들어가요. 그러면 다 해결되네. 그렇죠. 그게 좀 더 넓은 범위에 지금 친밀한 네, 소그룹 네. 안에 친밀한 가족이 소그룹인데 가족이 말을 있는 친밀한 하는 것보다는 가족 같은 가족 사이, 같은 이런 네 가족 같은 사이 쓰면 좋습니다. 좋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속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족 같은 모임이라는 이미지도 있는 것 같아. 그러네요. 예, 그게 또 교회의 본질이기도 하고. 예. 네. 그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예. 그 속으로 또 포함하는 거지, 그죠? 그렇죠. 예. 그냥 우리 속으로는 가족 가족 같은 큐티앱은 모임이야. 그렇죠. 예. 이 기능을 너무 그냥 한정을 지어버리거든. 이러면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가족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초반에 사실 뭐 이렇게 그렇지, 하면, 그렇지. 네. 영적 가족이지. 네. 그런 그런 개념으로 그런 저희는 식으로 접근하고 해서 감성적으로 터치를 해야지 물리적으로 뭐 기능의 우수함을 계속 어프로치하는 것보다는 네. 여기 보이셀라도 굉장히 음성을 똑같은 음성인데 우리 아버지의 음성, 우리 목사님의 음성 이게 터치잖아요. 그냥 휴먼 맞아요. 터치밖에 없잖아요. 네. 뭐 훌륭한 무슨 뭐 성우 목소리 그냥 쓰면 그게 베스트인데 왜 굳이 우리 목사님 목소리야? 그 뭔가 그 목소리의 친밀감과 신뢰감이라는 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없는 게 지금 UI가 없어, 그지? 그때 네. 했던 네. 걸 보면 그럼 이제 근데 지난번 자료하고 여기에 로드맵 부분하고 보면 오늘 나온 얘기가 라이크 패밀리라고 봤을 때 네. 그렇게 타겟으로 하고 개발 방식을 스파이럴로 해가지고 하면 초창기가 이제 지금 있는 멤버들하고 추원엽 대표는 기획자에다가 우리가 파트로 해서 넣고 그 다음에 개발을 어디까지 할 거냐 봐서 개발자 부분은 외주로 준다. 프리랜서가 되든 뭐 회사가 되든. 그리고 거기에다가 컨텐츠를 실어야 할 때 컨텐츠 부분을 조원엽 대표한테 뭘 받아올 건가. 여기 보면은 또 컨텐츠도 뭐 다른 것도 뭐 하자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 어느 생명에서 한껏 받아오자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까 보면.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이제 돈이 들고 하는데 스파이럴 초반기 테스트할 땐 그런 필요 없는 거 그럴 같아요. 필요 없죠. 예. 그래서 네. 되게 복잡하잖아 이게.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1차적으로 할 때는 그 개발 방식을 그 스파이럴에서 가장 간단하게 해가지고 가장 간단한 콘텐츠만 넣고 가장 간단한 메뉴로 해서 100가정을 테스트해 본다 라고 해서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는 거로 짜고 네. 그게 잘 됐을 때는 이게 이제 어떻게 코리아 교육그룹의 미래 사업과하고 연동이 될 수 있는지 로드맵을 아까 이게 가족 같은 거라면 세대별이 10대 30대 뭐 이게 다 들어가는 거니까 네. 결과적으로 라이프 케어하는 이런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들이 이게 취업이 되든 뭐가 되든 그죠? 이런 거하고 연동이 많을 것 같아. 네. 그렇게 짜면 될 것 같네. 네. 그럼 이따 추원업 대표가 오면
초창기의 그 초기 제일 첫 번째 버전의 UI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네. 그리고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다 컨텐츠 뭐 실을 거냐. 그 얘기를 조금 하면 좋겠네. 4시에 온대. 4시에 오시. 네, 그래서 한 네, 30분 좋습니다. 얘기하고 네.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네. 또 얘기해 줄 게 있어요? 한꺼번에